여섯 번째는 넥스트 인플루언서 그리고 부캐 전략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부캐 전략을 실행할 때 브랜드 및 개인 모두가 조심해야 될 리스크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요거는 제가 아주 짧게 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부캐하고 본캐는 완전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본캐와 부캐는 사실상 저는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부캐가 사고를 쳐도 본캐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본캐가 사고 쳐도 부캐는 없어져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하고 세계관은 다를 수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맞나 아니면 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맞나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한꺼번에가 맞다라고 봐요. 특히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 브랜딩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알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부캐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뭐 우리 아닌데 뭐 이렇게 치부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네. 아주 중요한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캐와 본캐는 자체가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리스크가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연결돼서 어차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따로 생각하시는 건 브랜딩에 굉장히 큰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그런 거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연예인분들이 부캐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부캐가 사고 친다고 연예인분이 욕 안 먹나요? 아니거든요. 그건 네.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캐라는 거는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어쨌든간 무언가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곁다리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스토리 연결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토리 연결 구조가 있어야 부캐가 오래 갈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자꾸 이거를 단발성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단발성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냥 뭔가 이벤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벤트라면 상관없죠. 그쵸. 근데 부캐 하나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까? 고민해야죠. 네. 회의해야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행사가 있는 경우는 대행사하고 또 소통해야 되잖아요. 네. 너무 많은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걸 이벤트성으로 한 번 하고 네.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스토리라인과 그리고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단기적인 계획 자체가 리스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는 부캐와 부캐는 사실상 한 몸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현실에서 같이 책임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부캐를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단발성을 할 것이냐 이것 자체가 리스크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스토리라인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장기가 아니라도 중장기적인 이런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거랑은 조금 별개로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이제 요즘 뷰티 브랜드 쪽에서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광고나 아니면 컨텐츠를 발행을 할 때 네네. 이제 그 브랜드 그 계정이 있고 어허. 아니면 이제 뷰티 꿀팁이나 맞아요. 아니면 좀 다른 부캐적인 계정들이 있는데 좋아요. 이 네. 부캐 계정에서도 컨텐츠를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품 자체에서 악성 리뷰나 악성 댓글들이 그 컨텐츠에 많이 달렸다면 그건 곧 브랜드 계정에서도 분명히 피해를 끼칠 것이고 그럼요. 네. 그래서 브랜드 입장에서는 어떤 부캐가 있다고 이 부캐만 단독적으로 별개로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전략으로 만약에 한다면 네. 부캐 계정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도 한 번은 봐야 된다. 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몽땅 다 긍정적일 수는 없겠죠. 그쵸. 그건 너무나 꿈 같은 얘기인데요.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진 않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금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감각 회귀, 그리고 느림, 콘텐츠 전략에 네네.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피로감 시대에 감각 회귀와 느림 전략을 강조하셨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브랜드가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래요.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긴 하지만 네. 영상의 경험은 저는 차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핸드폰이 물론 뜨겁게 달아오르긴 하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차가운 경험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차가운 경험에 익숙한 세대들이 오히려 따뜻한 경험을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20대 분들이 네. 외부에서 유명한 아티스트가 공연 왔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죠. 항상 디지털에서 차가운 음악만 경험해 본 세대인데, 그렇죠? 디지털 음원 이미 완전히 네. 그렇게 된 세대인데 이걸 또 현장에 가서 음악을 듣는 걸 추구한다는 건 따뜻한 경험을 얼마나 원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속도를 늦추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오프라인에 만약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동선을 새로 설계하는 게 일단 1번일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물론
가장 잘 팔리는 거 앞에 놓고 네. 그냥 싹 가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예,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공간이 만들어 놓은 경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그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앞에서 그냥 골라서 나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너무 잔인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동선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아.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저는 이건 굉장히 재미난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유튜브도 느리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생 목록에 좀 신경을 쓰시라라고 얘기를 해요. 재생 목록. 네, 왜냐하면 네. 재생 목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 브랜드를 조금 느리게 탐색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쵸. 예, 뭐가 올라와 있지라고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재생 목록을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건 약간 극단적인 얘기인데 제가 책에서 얘기한 길을 네. 정말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다면 저는 쇼폼보다는 롱폼이 필요할 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쇼폼 범람의 시대에 롱폼이 맞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진정성이 있고 스토리라인이 있다면 저는 롱폼이 조금 느리게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도 쇼폼도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얘기가 길어지면 저희 롱폼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쵸. 이게 지금 이 주고받는 얘기를 어떻게 3분 안에 다 끝내요. 그렇죠? 못 끝내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실한 어떤 스타일이 있거나 확실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그럴 때는 조금 느리게 롱폼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글 쓰는 경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그냥 참여했어요, 뭐 태그했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 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할 텐데요. 어쨌든간 뭔가 생각을 조금 해보고 그리고 한 줄이라도 무언가 쓸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조금 느림에 해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이제 공구로 진행을 한다 했을 때도 맞아요. 그냥 단순히 구매했을 때 끝이 아니라 음흠. 이걸 구매하고 리뷰를 남겨주시면 뭐를 준다든지 맞아요.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한 줄을 남기게 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네, 맞아요. 네네, 그게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고 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점점 저희가 디지털 피로감 시대에 어, 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요즘 사람들은 다 쇼폼을 위주로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쇼폼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제 한계를 진정성 있게 보는 걸 좋아해서 조금 예. 시대와 좀 동떨어진 사람이기도 한데 어허. 그래서 롱폼 전략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얘기 드리면서 꼭 얘기 드리는 게 있는데 네. 넷플릭스가 그렇게 선도하는 OTT인데 왜 다큐 자꾸 만들겠어요? 그쵸. 다큐는 전혀 시대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네.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AI와 미래 직업 1인 르네상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AI와 협업하는 브랜드나 기업 조직 시스템은 어떤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 보시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1인 르네상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 1인 창조 기업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네. 근데 1인 창조 기업 요즘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1인 기업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1인 르네상스다. 이렇게 조금 오버스럽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 조직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AI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을 구분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정말 AI한테 다 맡겨버리고요. 네. 그리고 AI가 할 수 없는 영역에만 집중하는 형태로 가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외부로 AI 활용해서 마케팅한다라는 회사들 보도자료 찾아보시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수집이라던가 네. 정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맡겨놓고요. 그리고 그 결과 가지고 크리에이티브만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에 집중하니까 시간도 줄어들고 퀄리티도 더 좋아져요. 왜냐하면 집중하니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미래에는 더 확실해지겠죠. 실제로 할 수 있는 영역, 못하는 영역 구분해서요.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냥 아예 맡겨버리고요. 자동화 시켜놓고 네. 못하는 영역만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퀄리티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저희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잘하는 거에만 집중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실제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저희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야구 좋아해요. 투수가 직구 잘 던진다고. 네. 직구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런 경우가 있긴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케터라는 역량으로 본다면 마케터가 예를 들어서 나는 분석만 잘하니까 나는 하루 종일 분석만 할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분산이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이 분산된 영역 중에서도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걸 찾아서 정리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마케터 분이 뭐 5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던져놓고 니네가 다 해. 니네 알아서 다 하겠지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저는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맞죠. 해요. 예. 네. 그 앞단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그리고 그 앞단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 그다음에 성공했던 것 다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런 구분의 영역을 누가 할 것이냐? 예, AI가 AI가. 하겠죠. 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잘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런 형태로 시스템이 좀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오버를 하면 이제 네. 아까 자동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정말 자동화가 그런 식에서 이루어져 있다면 사실 마케터의 영역은 아침에 출근해서 자동화된 자료 보고 그 다음에 예,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마케터들이 일하기는 편해지는 상황으로 업무 구조가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근데 다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부담은 있겠죠. 그쵸.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다 있는데 이거 집중하니까 이거 좀 더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요. 네. 예, 약간은 좀 부담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간 제일 중요한 건 기타 등등 즉 예를 들면 분명히 일주일이었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자료 수집을 6일 하고 그쵸. 예, 하루 그거 하는 이런 상황들은 이제 좀 없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 위주로 아마 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과 이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이 있으니까요. 그 영역 좀 위주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저자님의 책에서 제가 읽었던 구절 중에 이제 AI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맞아요.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네. 네,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자료 조사라든지 마케터로서 이제 필요한 작업들에 있어서 AI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AI와 그리고 마케터나 아니면 다른 업무에 있어서 분리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더 확실해질 맞아요. 확실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결론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사람의 영역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네. 너무 재미없고 네. 사전적인 얘기긴 하지만 주도권을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면 사실 우리는 결론적으로 AI가 해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 하고 이런 거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 주도권을 놓치지 마시라.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자님 제가 좀 별개로 어. 궁금한 점 하나만 여쭤볼게요. 맞아요. 네, 말씀하세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화가가 있다고 치면 화가가 AI를 활용해서 네. 내 이런 시각이 담긴 걸 그림으로 표현해줘라 라고 해서 작품이 탄생했으면 이 작품은 과연 인간이 만든 것일까 아니면 AI가 만든 것일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인간이 왜냐하면 만든 여기서 거구나. 이제 네. AI는 도구니까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전제 조건이 화가가 나의 스타일을 담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줬으니까 저는 AI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그거 제안해봐라고 하면 이때는 AI가 만든 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이 도구로 활용한 게 아니라 아예 중심에 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도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마케팅 전략이나 키워드는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컨텐츠? 컨텐츠 마케팅이었던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네. 제가 정말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컨텐츠 마케팅 빼고 다 사라질 거야. 이게 얘기했어요. 정말 중요하죠.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올해 본 걸로 봐서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데이터 영역을 소홀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성공적인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더 중요하다. 네, 약간 네. 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좀 이게 강조를 드려야 제가 설명이 되니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K-pop 데모먼터스가 사실은 대박이 났죠. 콘텐츠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예전에 같았으면 OST가 그래 외국에서 인기 좋구나 이 정도였을 텐데 네. 그걸 파급을 해서 국내에 여행을 오고요. 네. 그걸 파급이 돼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굿즈가 팔려나가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와 진짜 컨텐츠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컨텐츠라는 게 사람한테 스며들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사람한테 천천히 좀 스며들기 때문에 이런 몰입감에 대해서는 정말 광고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떻든간 그 세계관에 몰입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전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고. 맞아요. 심지어 콘텐츠가 진짜 대단한 것 맞아요. 같아요. 심지어 요즘은 가 쓰신 분들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사자라고 그런대요. 네, 사자 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컨텐츠가 다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의 환경도 사실은 컨텐츠 마케팅일 수도 있고 다른 마케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즐기고 몰입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부에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놀이를 만들어라.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겠죠. 놀이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몰입하잖아요. 그쵸. 집중해서 뭔가 좀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건
그냥 보고 있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보고 계셔야 돼요. 네, 상황이 그런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 트렌드 관련해서 책에서 10문제 냈으니까 풀어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오버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그쵸. 거예요. 예, 뭔가 하실 수 있고 뭔가 좀 움직이실 수 있고 뭔가 몰입하실 수 있는 수단을 좀 줘야 된다. 네. 예, 요게 좀 핵심이다. 즉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하면 외부에 나가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컨텐츠고 제작한 돈 많이 든 거 아니야? 아 당연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거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프로그램이나 뭐 놀이거리나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SNS에서도 정말 요즘 컨텐츠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요. 이제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보통은 그냥 잘 만든 문구, 잘 만든 디자인으로 광고를 그냥 딱 보고 있게 하는 반면에 맞아. 요즘 들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꾹 눌러서 일시정지 시켜서 딱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아주 예를 들어 좋아요. 네, 맞아요.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 발행이 되고 있고 그런 컨텐츠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감화를 받고 있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 돈 많은 거 아니야? 예, 맞아요. 근데 예, 그렇게 꼭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작은 아이디어라도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혹은 향후 개정판이 나온다면 네. 어떤 키워드나 주제를 더 강화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이른 질문이긴 하고요. 네. 물론 제가 2027을 내겠죠. 네. 내긴 낼 텐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마음이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는 AI가 어디까지 가는지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AI에 더 중점을 두고 업무 계시는군요. 영역을 어디까지 대체하느냐라는 거. 저는 지금 봐서는 조금 모르겠어요.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는 게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희 광고 사진 만들어준다고. 네, 그래서 네. 제품 그냥 막 찍으면 넣으면 된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니요. 그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텍스트가 있는 경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쉽다고 느끼는 그 무언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고 싶고요. 네. 하나 더는 저는 개인적으로 SNS 파급력을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례, 그러니까 이게 좀 딱히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어디 사례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괴식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괴식이요? 네. 그러니까 조합이 이상해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조합에 리뷰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의 마케팅은 저는 무조건 맛있고 모양이 좋아야 팔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뭔가 굉장히 특별하거나. 특이한 조합, 네. 그리고 경험이 굉장히 특이하면 그게 맛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경험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즉 우리가 생각했던 마케팅이나 아니면 브랜딩의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걸 좀 지켜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저는 그렇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즉 네.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컨텐츠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종원이 되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좀 발전이 돼서 어떤 새로운 부분들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AI. 역시나 AI.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노준영 저자님의 신간 요즘 소비 트렌드 2026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책도 읽어보고 저자님과 직접 대화도 나눠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너무 배운 것도 많고 네, 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막 책을 제 책인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권하지는 않아요. 되게 웃긴 성격인데요. 네, 권하지는 않아서 기회가 닿는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그 정도만 얘기를 하는 편인데 다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께서 일반적인 트렌드 책이랑 구성이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저는 약간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방향을 조금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거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다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다른 걸 보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나 저는 이제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아니면 경영 쪽에 참고할 만한 얘기들을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인사이트가 사실 일반적인 인사이트는 검색으로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인데 또 한편으로 단점은 너무 공신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단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간 저는 챗GPT가 찾아내는 영역 이후를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담았으니까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저자님의 책 경우에서 이제 예를 들면 다른 트렌드 책을 보면 이미 일어난 것들 그리고 뭐 이미 너무 많이 소개된 것들이 위주로 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저자님 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자기 주관이 조금 뚜렷하고 맞아요. 네, 자기만의 시각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느껴요. 고집이 센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저는 마케터다 보니까 이제 저자님의 책을 보면 이 사람의 시각은 이렇구나,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를 매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새로운 책을 내신다면 그때도 마케팅 학교에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소비 트렌드 2016은 마케터뿐만 아니라 트렌드에 타야 하는 대표님이라면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저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